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멘텀 리서치의 이 박지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삼성중공업 12월 달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맥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조선업 관련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2%대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 하나오션 역시 지금 하방 이탈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도 지금 진행이 되었죠. 자, 지금 이 하나오션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번 이탈이 굉장히 좀 의미가 높은 게, 자, 장기 추세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던 적이 딱 한 번이었습니다. 자, 이때 역시 장중에 잠깐 터치하고 올라온 흐름을 보였는데, 자, 오늘은 이 종가 마감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자, 이번에 이 조선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단순히 긍정적인 내용들만 생각하셔도 안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삼성중공업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번에 이 조정 보관을 빠르게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지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주주분들은 삼성중공업 화이팅, 자, 문구 댓글로 한번 남겨주신다면 제가 삼성중공업과 관련해서 정말 꾸준하게 좋은 내용들을 업데이트 시켜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조선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냉정한 평가를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단순히 긍정적인 내용들로 현재 조선업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기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위기에 대한 신호를 모르게 된다면 자, 언제까지 조정이 이어갈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락세가 나올지, 자,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긍정적인 내용들만 생각하셔서는 자, 순간적인 하락 조정이 더욱더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냉정한 평가를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조선업이 왜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자, 그것은 근거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선업뿐만 아니고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구글의 TPU 그리고 GPU에 있어서 지금 급변한 변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 조선업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AI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시작한 만큼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실제 영업이익 그리고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추정 영업이익이죠. 자,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실제 영업이익이 추정 영업이익 대비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추정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제 영업이익을 보여주었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조선업의 실적, 자, 27년, 길면 28년도까지 자, 성장한다라는 것은 자,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자, 25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전망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5천억입니다. 자, 근데 26년도의 전망치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7천억이 되겠죠. 자, 근데 실제 영업이익을 발표할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자, 25년도에 실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4,500억 원, 그리고 26년도에 실제 영업이익이 만약에 6,500억 원,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자, 성장을 한 건 맞죠. 자, 근데 시장의 기대감을 못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하방 리스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지금 그 병복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삼성중공업은 예외거든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던 게 이 삼성중공업이고, 자, 근데 나머지 조선사들은 대부분 실제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방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팩트는 자, 우리가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자,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의해서 엄청난 시장의 호재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 조선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많이 생각하셨죠. 자, 근데 현재 이 냉정한 평가를 해보자면 실제 영업이익이 이 추정치 영업이익을 못 맞추고 있는 흐름이 3분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발주량 역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있어서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 자, 이를 통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자, 이제 조선사들 전체적인 사이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개별 종목에 대한 흐름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누누하게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조선업 사이클에 있어서 엇박자를 타게 되면서 우리가 손실에 대한 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인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분석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현재 위기 신호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기대감이 좀 높구나. 결국에 시장의 기대감을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는 이 빠르게 주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이 시장의 기대감을 못 맞추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신호가 현재 무엇인지 아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이 시장의 기대감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텐데 더욱더 이 기대감을 높여놓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을 본다면 언제쯤 이제 삼성중공업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강한 랠리가 나오겠구나.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겠구나. 자,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3분기 흐름부터 이 삼성중공업에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게, 자, 하나오션은 이 시장 기대치를 못 맞췄습니다. 자, 근데 삼성중공업은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제 영업이익을 발표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엇갈린 흐름이 나왔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자, 이게 주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왜 이런 흐름이 나왔냐면 이 삼성중공업은 자, 23년도에 받아놨던 대규모 수주 물량들, 특히나 이 고수익성에 대한 물량들이 자, 이제부터 25년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부터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올라왔던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삼성중공업이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히나 23년도 받아놨던 이 모잠비크 FLNG에 대한 이제 실적이 25년도 하반기서부터 다가오게 되거든요. FLNG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자, FLNG는 이 앞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수주 잔고 역시 굉장히 높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FLNG 한 배가 발주가 나오게 되면 자, 3조에서 5조 발주가 나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상선 한 대 발주 나오면 얼마 금액입니까?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죠. 기본적인 상선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주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자, 마진 또한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마진이 거의 15% 정도로 평균적으로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자, 조선업에 있어서 마진이 15%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자, 이전에 이 조선업 사이클이 나오기 전에 2020년도 그리고 뭐 2021년도 자, 이때 조선업의 마진율이 얼마였냐면 자, 3%, 많으면 5%였습니다. 자, 근데 이 15%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죠. 자, 근데 이 수주 데이터도 높고 그리고 마진율도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앞으로 이 FLNG에 관련된 수주 내용이 꾸준하게 나올 것인가? 자, 이게 굉장히 주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실적을 맞출 수 있는,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실제 영업이익도 좋게 나온다면 이전 고점까지 뛰어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사이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FLNG발 수주 내용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나오게 된다면 언제쯤 나올 수 있는가? 자, 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회수도 낮고 이 구독자도 많이 없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저희의 구독자분들에게는 정말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단순히 희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구독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를 바라봐야 되는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자, FLNG발 수주 내용은 25년도 4분기 즉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자, 지금 25년도 하반기에 2기 그리고 내년도 초에 2기 지금 이 단기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기죠. 자, 내기에 대한 금액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기당 평균적으로 3조에서 5조짜리다 보니까 정말 최소 수치로 잡게 되더라도 자, 12조의 수주 잔고가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말 연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자, 연말 연초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수주 내용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꾸준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FLNG 기반의 LNG 프로젝트 중에서 현재 세부적인 일정만 나온 표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예상 가동 시점입니다. 자, 가동 시점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에서 플랜트가 이제 가동이 되는 시점이고, 자, 이 가동 시점이 2028년이죠.
자, 그러면 언제서부터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짧으면 3년, 자, 길면 5년 전부터 이 가동 시점 전부터 수주로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8년도부터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꾸준하게 FLNG발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정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자, 25년도 3분기서부터 실적 향상을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실적 향상이라는 것은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의 실적이죠. 자, 그러면 당장 4분기도 이런 실적 전망을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23년도부터 받아놨던 이 고수익성의 FLNG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의 모멘텀을 올려줄 수 있는 대규모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왔느냐?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5년도 12월 달에 지금 FLNG발 2기, 그리고 내년도 초에 2기, 그리고 연속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올려줄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자, 도대체 이 조정 구간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제가 이거는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연초에 나올 수 있는 이 FLNG발 대규모 수주 내용이 나오게 되는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자,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상승으로 전개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틀로 잡아드렸고 자, 결국에 우리가 실시간 대응, 세부적인 타점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조정 구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대응, 특히나 타점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사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죠. 자, 이 소통방에서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안내드리고 그리고 이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까지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을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제가 실시간 대응을 꾸준하게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10월 19일 제가 이때 구간이죠. 자,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타 조선사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서 고가권 3만 원대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죠. 자, 그리고 단순히 긍정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려서는 조선업의 냉정한 대응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10월 30일에 이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고찰을 좀 해봐야 된다. 결국에 이 수주 내용들 4분기에 몰려서 나올 텐데 자, 그 전까지는 주가의 하방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비중을 좀 일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단에서 비중을 늘리는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보자라고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소통방에서는 이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수주 내용들 실시간 흐름 잡히게 되면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맥점이 잡히게 되면 현재 물려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느 구간에서 냉정하게 잡으셔야 될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삼성중공업 주주분들이시라면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내용들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제가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이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삼성중공업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소통방 링크 오픈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들 그리고 근거들을 그대로 복사해가는 채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해서만 이 소통방 참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삼성중공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 간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삼성중공업 작성하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AI 사이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정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늘만큼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중요한 정보까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이 1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나 스윙 투자에 시간을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자, 주식에 이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템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HBM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템버거, 즉 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자, 이 스페타시스는 자, 지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300%, 그리고 이 제주반도체는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이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을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HBM4까지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최대 협력사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증가, 이 접춤수와 채널에 대한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자, 이러한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자, 이게 결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병렬로 이 D램을 구성을 했죠. 자, 그런데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자, 이 병렬형 구조가 속도가 너무 느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BM 들어오면서 자,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접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배로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접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접층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버거의 탄생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이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50%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인 50%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성장기의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이 50% 성장이 예측되고 있죠. 자, 내년도가 되게 되면 130% 이상의 이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자, 예측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1000%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찌됐든 자, 주도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 그리고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템버거가 여태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자, 결국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자, 벌써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템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 분석 자료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결국에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수백 프로에서 1000% 이상 올라갈 때 자, 매일매일
매일매일 양봉만 띄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자, 이 속에서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백 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에서 30%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결국에 이 큰 수익이 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내용은 좀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석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자, 거기에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햄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